제4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창조는 목적을 위한 본능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본능들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만약 남녀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양식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주거지를 짓지 않는다면 생존이란 없다. 만약 그들이 번식하지 않았다면 지구에는 사람이 없을 거다. 만약 사회적 본능이 없었다면, 그리고 상호 간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사회란 없을 거다. 그러므로 이런 욕구들, 즉 성적 본능, 물질적, 감정적 안정에 대한 본능, 동재에 대한 본능은 절대로 필요하고 올바르며 분명히 신이 주신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본능들이 때때로 그 적절한 목적의 기능을 훨씬 넘어서곤 한다. 이런 본능들은 강력하게, 맹목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교묘하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자 한다. 성적, 물질적, 정서적 안정에 대한 욕구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자 하는 욕구들은 때때로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 된다.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들은 인간에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모든 문제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이런 문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거의 모든 심각한 감정적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은 본능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훌륭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본능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결점으로 변하고 만다. 제4단계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 이러한 결점들이 과거에는 어떤 것이었고 현재는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단계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연적 욕구들이 우리를 삐뚤어지게 했는지를 알기 원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끼친 불행을 공정하게 살펴보기를 바란다. 우리의 감정적 결함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함으로써 그 결함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행할 용의와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단주도 만족도 있을 수 없다. 철저하고 두려움 없는 도덕적 검토 없이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발할 그 믿음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알게 됐다. 상세한 도덕적 재고조사에 달려들기 전에 무엇이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본보기들도 잘 생각해보면 무한한 뜻을 갖게 된다. 성적 욕망을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한 사람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긴박한 충동은 그의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물질적, 감정적 안정을 파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재정적 안정에 대해 그와 같은 강박을 갖게 돼 오로지 돈을 축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그는 수전노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가족과 친구들 모두를 스스로 부정하는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안정에 대한 추구는 항상 돈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지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 더 강한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려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책무를 감당하는 데 실패한 이 연약한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환멸과 무력함이 그의 운명이다. 때가 되면 그의 모든 보호자들은 떠나거나 죽게 되고 그는 또다시 홀로 돼 두려움에 떨게 된다. 우리는 또 권력의 혈안이 되어 있는 남녀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동료들을 지배하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정당한 안정과 행복한 가정들의 모든 기회를 바람에 날려보내곤 한다. 한 인생이 본능을 위한 전쟁터가 되고 말 때는 언제나 평화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의 전부는 아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본능을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강제할 때 언제나 불행이 뒤따른다. 만약 부의 추구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된다면 분노와 질투, 그리고 복수심이 솟아오른다. 성적인 것이 방탕으로 흐르면 거기에도 비슷한 것들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다만 그 보호자의 마음 안에 지배욕이나 혐오감을 불러올 뿐이고
그 두 가지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지나친 관심과 보호와 사랑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똑같이 불건전하다. 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욕구가 억제되지 못하리만큼 심하게 되면 그것이 바느질 동호회이든 국제회의든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겪게 되고 때때로 반발이 일어난다. 이러한 본능의 충돌은 쌀쌀맞게 톡 쏘아붙이는 말에서부터 격렬한 혁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갈등뿐 아니라 본능을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특히 자신 안에서 날뛰는 본능이 파괴적 음주의 잠재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 좌절, 그리고 우울증의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우리는 열정에 대한 죄의식에서 도피하기 위해 술을 마셨고 이후 더 많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시 술을 마셨다. 우리는 허영심에서 술을 마셨다. 즉, 화려함과 권력에 대한 거짓된 꿈을 더욱 즐길 수 있다는 허영심에서 마셨다. 이런 잘못된 영혼의 병은 보기에도 흉하다. 이처럼 날뛰는 본능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그것을 캐보려고 진지한 노력을 해보려는 순간 심각한 반작용에 부딪혀 괴로움을 겪는다. 만약 우리가 성격상 우울한 편이라면 죄의식과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형적이고도 고통스런 쾌감을 얻으면서 지저분한 늪에서 뒹군다. 병적으로 이러한 우울한 행동을 쫓으면 망각 외에는 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절망의 정점에 빠질지도 모른다. 물론 이쯤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그래서 어떤 진정한 겸손도 잃고 만다. 왜냐하면 이는 자존심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덕적 검토가 전혀 아니다. 이는 우울증 환자들이 자주 술과 죽음으로 이끌리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자연적 성격이 독선적이거나 과대망상적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정반대가 된다. 우리는 AA가 제안한 검토에 불쾌감을 느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술이 우리를 망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멋진 시절을 자부심을 갖고 주목한다. 우리의 심각한 성격적 장애는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주로 과다한 음주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론적으로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리고 항상 술 끊는 것만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술을 끊는 그 순간 한때 우리가 지녔던 좋은 성격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술 마시는 것만 빼고 원래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술을 끊는 지금 도덕적 검토가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검토를 기피하려는 또 다른 멋진 핑계를 만든다. 현재의 불안과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거지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도덕적 검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소리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더 좋게 대해준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는 정당하고 이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원한들도 옳은 종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검토를 진행하는 이 단계에서 후원자가 도우러 온다. 후원자들은 제4단계에서 AA의 시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경우가 이상하거나 남들과 다르지 않으며 성격적 결함도 AA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거나 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위로한다. 이것을 후원자는 자유롭고도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과장 없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결점들을 말함으로써 재빨리 증명해준다. 이런 조용하고도 실질적인 재고조사는 용기를 매우 북돋아준다. 후원자는 아마도 초심자가 자신의 결점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는 불건전한 것을 제거하고 균형을 갖도록 한다. 초심자가 좀 더 객관적이 되기 시작하자마자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결점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검토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후원자는 매우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자기 스스로의 자만심에 의해 살아온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결점에 대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심자들은 거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자만심이 쌓아온 벽 속에 있는 흠집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고 그 흠을 통해 이성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먼저 AA 멤버들의 대다수가 술 마시던 시절에 자기 정당화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왔던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자기 정당화란 자기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물론 술 마시기 위한 변명이고 모든 미치광이짓과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변명이다. 우리는 변명을 만드는 일을 매우 훌륭한 예술을 하듯 해냈다. 우리는 시절이 어려워서 혹은 좋아서 마셔야 했다.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 흘러 혹은 사랑이 전혀 없어서 마셔야만 했다. 직장에서 커다란 성공을 했거나 혹은 절망적 실패를 했으므로 마셔야만 했다. 우리는 나라가 전쟁에 승리를 해서 혹은 패배로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마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상황이 우리를 술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음주에 대한 조절력을 잃어버렸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어떤 상황이든 이런 상황을 직면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AA 안에서 복수심에 찬 원한들, 자기 연민,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자만심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서서히 배웠다. 우리가 거물 행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그런 패배에 대한 복수를 계획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하려고 했던 노여움의 권투장갑으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만약 우리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면 비록 그 혼란이 누구 혹은 무엇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혼란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를 희생시키는가를 깨닫는 데는 자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것들을 재빨리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는 느리게만 인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결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비록 그런 것을 밖에 드러내놓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 해도 시인해야만 했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것에서는 말과 생각 속에서 남을 탓하는 비난이라는 단어를 떨쳐버려야만 했다. 이는 비록 시작만 하는데도 커다란 용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첫 두세 번의 장애를 일단 넘으면 그 남은 앞길은 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희망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다른 말로 겸손을 얻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울증형이나 권력을 쫓는 형은 성격적 양극단의 형이지만 AA 안이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는 형이다. 종종 이러한 성격들은 주어진 예만큼 선명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빈도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분류 모두 해당된다. 인간이란 결코 똑같지 않으며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검토를 할 때에는 그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은 후 그 신발을 신고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확신을 갖고 걸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했지만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조금 더 두드러진 성격적 결함들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종교적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도덕적 원칙들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을 목록에 기록할 것이다. 다른 어떤 이들은 이런 목록을 성격적 결함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이들은 부적응의 차림표라고 부른다. 어떤 이들은 죄라는 말을 차지하고라도 만일 부도덕성에 대한 말이 있다면 매우 불쾌해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점에는 동의한다. 즉, 만일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주와 향상, 그리고 인생에 대처할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기대하려 한다면 고쳐야 할 많은 잘못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점들을 이름 붙이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주요한 결점들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목록들을 들어보자. 7가지 죽음에 이른 죄악들, 즉 교만, 탐욕, 색욕, 분노, 식탐, 질투, 그리고 게으름을 들 수 있다. 교만이 이 순서 첫머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정당화로 이끌며 항상 의식 혹은 무의식적 두려움에 몰려 인간의 대부분의 어려움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며 참된 향상을 막는 주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교만은 신께서 내려주신 우리의 본능들을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지나친 요구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유혹한다. 성과 안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될 때면 그때 교만은 우리의 과다한 본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잠입해 들어온다. 이런 모든 결점들은 그 자체로 영적 병인 두려움을 낳는다. 그리고 두려움은 다시 성격적 결점들을 낳는다. 우리의 본능들이 충족되지 못하리라는 터무니없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성과 권력을 갈망하거나 자신의 본능적 욕구가 위협받게 되었을 때 화를 내거나 우리의 야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다른 이들의 야망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러워하도록 강제로 몰아친다. 자신이 결코 충족하게 갖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낚아채려 한다. 일을 해야 한다는 예상에 정말 놀라면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운다. 빈둥대고 미루거나 기껏해야 마지못해 반쯤 힘을 내서 일을 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건설하려는 모든 종류의 삶의 기반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불개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AA가 두려움 없는 도덕적 검토를 제안할 때 그것은 모든 초심자에게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마다 그의 교만과 두려움 모두가 그를 격퇴시킨다. 교만은 너는 이 길로 지나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두려움은 네가 감히 어딜 보느냐 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덕적 검토를 실제로 시도했던 AA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교만과 두려움은 나중에 보면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한번 우리가 검토하려는 완전한 용의를 갖고 이 일을 철저히 하려고 힘쓴다면 놀라운 빛이 이 침침한 곳에 비칠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때 새로운 종류의 확신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제4단계의 첫 번째 열매들이다. 여기까지 와서 초심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즉, 본능들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대변하는 그의 성격적 결점들이 자신의 음주와 인생 실패의 1차적 원인이었다는 결론. 그리고 그가 이러한 결점들 가운데 제일 나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힘껏 노력할 용의를 갖지 않는다면 단주든 마음의 평화든 둘 다 그를 피해갈 것이라는 결론. 또한 그의 인생의 거짓된 모든 기초는 허물어져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결론들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제 자신의 결점을 찾는 일을 기꺼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검토를 하는가? 하고 그는 묻는다. 제4단계는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의 시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움을 주는 매우 분명한 성격적 결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제안할 수 있다.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늠할 최선의 판단을 사용해 그는 성, 안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본적 본능들에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대충 검토할 수 있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정확히 어떤 경우에 나의 이기적 성관계 주구가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해를 끼쳤는가?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으며 얼마나 심하게 상처를 받았는가? 나는 나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나의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는가? 나는 사회에서 나의 위치를 위태롭게 했는가? 그 당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나는 정확히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죄책감에 불타고 있었는가? 혹은 나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가? 그래서 그렇게 책임 회피를 했는가?
성 문제의 좌절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절당했을 때 나는 복수심을 가졌거나 우울해했는가?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풀이했는가? 집에서 거절당하거나 냉대받았을 때 외박의 핑계로 삼았는가? 또한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 감정적 안전에 관련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하는 질문들이다. 여기에서 두려움, 탐욕, 소유욕, 교만은 자주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 그의 사업과 고용 기록을 살펴볼 때 거의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런 유사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음주 문제에 더하여 어떤 성격적 결함이 나의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는가? 직장에 대한 적격성 여부로 인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나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나를 갈등으로 채웠는가? 이러한 부족한 느낌을 기만, 사기, 거짓, 책임 회피의 방법으로 감추려고 했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는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 거물 행세를 했는가? 동료를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무절제한 야심을 가졌었나? 돈을 낭비했는가?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는가? 가족을 적절히 돌볼 것을 거절하며 구두쇠 노릇을 했는가? 재정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는가? 투기, 도박, 증권, 경마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AA에 나온 직장 여성들 또한 이 질문들의 많은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주부도 가정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녀는 외상을 속이고 식료품 값을 조절하고 오후를 도박으로 보내며 무책임과 낭비와 남용으로 남편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수 있다. 직장, 가정, 친구를 잃기까지 술을 마신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성격적 결함들이 그들의 안전을 망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냉정하게 반대 신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 불안정의 가장 흔한 증상들은 걱정, 노여움, 자기연민, 그리고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들에서 일어나지만 어느 때는 외부적 원인에서도 일어난다. 이런 점들을 검토하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모든 인간관계를 세심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불안정은 본능들이 위협받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런 방면을 향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을 때 어떤 성적 관계가 나에게 불안, 슬픔, 좌절, 혹은 우울증을 일으켰는가? 각각의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가? 이런 복잡함은 이기심과 부당한 요구 때문에 내게 일어난 것인가? 만약 나의 혼란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면 왜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종류의 기본적인 질문들이 곧 나의 불편함의 근원을 밝혀내고 내가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자기 규범에 맞도록 평온하게 조정하게 하는 질문들이다.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해 이와 같은 감정을 일으킨다고 가정해보자. 내 자신의 실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이 괴로운 불안을 일으켰는가 자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원인의 일부였다면 그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약 내가 현재의 문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나의 생활을 맞추어 가는데 필요한 방법을 기꺼이 취할 용의가 있는가? 각자의 경우에 따라 쉽게 마음에 떠오를 이런 질문들이 근본 원인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 일반과의 삐뚤어진 관계로부터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특히 어리석고 완고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과 참다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철저한 무능력 그것이었다. 병적 자기중심주의는 두 개의 재난의 함정을 판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지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그들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그들에게 기대면 그들은 조만간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인간이며 우리의 끊임없는 요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불안정은 커지고 골마터진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고집센 요구에 맞도록 조절하려 할 때 그들은 반발하고 심하게 저항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박해감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우리가 조절하려는 노력을 2배로 하고 계속해 실패하면 고통은 심해지고 지속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가족의 일원이며 친구들 중에 한 친구이며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동료이며 사회에 유익한 한 일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항상 무리 중 으뜸이 되려고 사투를 벌이거나 무리 속에 숨어버리려고 했다. 이런 자기중심적 행동은 주위의 어떤 사람과도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했다. 참된 형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격적 결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질문들 중 많은 것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검토가 객관적 질문들과 관련된 바로 그 성격적 결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다고 제안할 수 있다. 우리의 표면적인 기록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은 깊은 곳에 있는 동일한 결점들을 두꺼운 정당화 속에 파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주 당황하곤 한다. 그 결점들이 어떤 것이든 결국 우리를 알코올 중독과 비참 속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검토를 할 때에는 철저함이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과 답을 기록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은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고 정직한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발전하려는 철저한 용의의 명백한 첫 번째 증거가 된다.